삼성전자는 지금 사야 돼요. 지금 사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세 차익 얻을 수 있어요. 배당금 꼬박꼬박 나와요. 마지막 하나 뭐예요? 자녀 증여용으로 지금 딱이에요. 딱.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고. 삼성전자는 도망갈 때가 아니라 지금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고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약 40% 정도 하락하는 흐름, 이런 흐름이 또 언제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차신성이 볼 때는 삼성전자를 지금은 적극적 매수를 해야 될 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이유 빠밤. 자, 과거 차트를 보면 자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보면은 회색깔 이동평균선과 닿는 이런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반등을 크게 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 여기까지 반등이 대략 102%나 올랐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삼성전자가 뭐야 220%가 올랐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자, 그리고 또 미래로 자 여기죠 2009년도 일단 많이 반등을 했는데 요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짧게. 요게 84%. 자, 그리고 또 어디서 반등을 했을까요? 회색깔 이평선. 자, 요 구간. 자, 요건 어때요? 요거 괜찮죠? 자, 2015년도에. 자, 이 자리에 닿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57,000원까지 요렇게 단숨에 180%. 이때 100%. 이때 200%. 80%. 180%. 대략적으로 100% 한번 가고 200% 한번 가고.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산다면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거 언제든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과거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는 월봉에서 회색깔 이동평균선에 닿았을 때 언제는 100%, 언제는 200%, 언제는 84%, 언제는 180% 이렇게 평균적으로 90에서 100% 정도는 올랐다 아이가. 언제? 대공황이 있었던 구간에. 언제? 대공황이 있었던 구간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역사적으로 200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약 24년 동안 회색깔 이동평균선에서 닿으면 무조건 반등했다라는 근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만에 하나 이 자리 깨고 초록색 이동평균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56,000원 라인대에 매수 버튼 누르고 주가가 떨어져서 4만원까지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몰빵을 들어가야 돼요. 왜냐? 자, 삼성전자 월봉입니다. 자, 월봉 차트에서 눈 크게 뜨세요. 잘 안 보이니까. 여기 보이시는 회색깔 이동평균선 있죠? 얘가 224월선입니다. 224월선. 얘가 월봉으로 따지면 19년 6개월 정도의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에 삼성전자를 사고 팔고 그래서 평균치를 낸 게 바로 이 선, 초록색 이동평균선. 바로 이거라고요. 이게 언제 생겼냐? 1998년도 10월 달에 생겼어요. 9월, 10월 정도. 자, 이 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삼성전자가 당시에 주가가 1,500원, 2,000원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골파기가 한번 싹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998년 9월 달에 정확히 620원을 터치하고 초록색 이동평균선을 지지받고 바로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10배. 자, 삼성전자도 템버거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10배, 1040%에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삼성전자 세력들은 초록색 이동평균선을 닿지 않았습니다. 닿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딱 두 번만 사면 돼요.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에서 사면 돼요. 24년 동안 대략 24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한 번도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분명 기회의 땅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24년 동안에 약 4번 정도만 회색깔을 닫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매수 버튼 눌러야 되고 만에 하나 떨어지면은 초록색 이동평균선에서도 뭘 해야 된다? 매수 버튼을 누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얘기를만 들어봐도 여러분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되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수급 주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급 주체는 외국인
그래, 그 밑에 있는 게 기관수급, 그 밑에 있는 게 기타 법인, 그 밑에 있는 게 연기금 순입니다. 자, 대한민국 1등 주식인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주체는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현재는 52.1%로 가장 많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은 항상 환율 있죠? 환율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외국인 포지션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도 뭐 유튜브, 블로그, 신문, TV 여러 매체를 돌아다녀도 똑같은 말 앵무새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 삼성전자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현되고 있으니 삼성전자는 뒤도 보지 말고 도망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다 개소리예요. 개소리고 여러분들 그냥 겁먹으라고 지금 언론 플레이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이아우로 2021년도 1월 달에 삼성전자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 당시만 해도 주가가 5만원부터 96,000원까지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대부분 찬양했습니다. 찬양했고 그 당시에 이런 수식어도 붙었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라고 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싹 다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때부터 어떻게 됐죠? 증시가 박살난 게 아니라 반도체가 박살났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어딜 먼저 찾아요? 유튜브를 먼저 찾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뭘 찾아요? 검색을 합니다. 블로그를 가서 찾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50만, 100만, 200만 구독자들을 귀를 기울여요. 저는 이게 참 말이 안 되고 이상한 루틴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사람들만 삼성전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지 뭐하러 구독자 50만, 100만, 뭐 200만 만들어가지고 뭐 회원 관리 뭐 이걸 하고 있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사람은 돈을 벌고 싶고 그 돈이 있고 재화가 있어야 풍요를 얻는다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다 똑같아. 자, 결국은 여러분들은 주식이 떨어지면 뭘 찾는다? 유튜브나 블로그, 인플루언서를 찾는다. 그리고 나서 인플루언서들이 항상 얘기했던 이 당시 반도체 슈퍼사이클 여기에 다 물려 있잖아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도 보면은 삼성전자 뭐라고 합니까? 위기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슈퍼사이클이 도래했을 때도 주가는 내려갔는데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또 내려갈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이동평균선 회색깔 또는 초록색 이동평균선에서 주식을 사면 된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반등 의미. 자, 외국인 지분율 떨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떨어지는 거 맞고요. 약 4개월 동안 하나, 둘, 셋, 넷 4개월 동안 외국인 지분율이 이 구간에서 4%가 하락을 했습니다. 56%에서 현재는 52%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거 문제 될까요? 제가 보기에 문제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돼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왼쪽에 외국인 추이입니다. 외국인 추이는 2015년부터 주가 흐름에 따른 외국인의 보유 비중을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에는 삼성전자 월봉 차트를 기준으로 밑에 보이시는 요 구간 요게 바로 외국인 지분율을 나타낸 겁니다. 순매수세예요 저게. 자, 그러면은 주가가 상승할 때 외국인 보유 비중, 주가가 하락할 때 외국인 보유 비중 요거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2019년도에 외국인 지분율이 53%까지 떨어졌었네요. 이때가 이 당시 언제냐면은 2018년과 2019년 딱 요때예요. 지분율 떨어졌죠. 지분율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외국인 지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물론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에는 딱 요 정도 구간이니까 58%에서 대략 55%까지 약 3%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수준. 결국은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외국인이 주가를 들어 올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 주가가 하락하던 당시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 약 49%까지 하락을 합니다. 떨어지는 구간에 누가 뭘 팔아요? 외국인이 주식을 팝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당시 올라가던 23년도와 24년도의 외국인 보유 비중 볼까요? 23년도와 24년도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다시 주가와 똑같은 흐름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삼성전자의 가장 큰 대주주는 외국인이 맞다. 지금도 보유 비중은 52%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 현재 차트와 보유 비중을
같이 비교해 보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에는 보유 비중이 낮아지더라. 주가가 올라갈 때에는 보유 비중이 올라가더라. 또 떨어질 때에는 보유 비중이 떨어진다더라. 반대로 또 올라갈 때에는 보유 비중이 올라간다더라. 삼성전자는 외국인 보유 비중, 이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했을 때 그때 최저로 49%의 보유 비중을 찍었고, 가장 많은 보유 비중을 찍었던 구간은 2019년도. 이때가 58%까지 상승을 한 시각. 결국은 외국인이 팔면 주가가 떨어지고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외국인이 파니까 도망가세요 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외국인들이 팔면 다시 살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기다리면 주가가 다시 올라가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외국인들이 판다고 해서 도망갈 때가 아니라고요. 여기 기타 부분 지금 사고 있잖아요. 이런 포지션을 갖고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삼성전자를 투자하시고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더라도 내가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이 떨어지는 것만, 이것만 구독자 50만, 100만, 200만 경제 석박사의 그런 얘기만 듣고 매매를 하고 계시냐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사야 돼요. 지금 사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세 차익 얻을 수 있어요. 배당금 꼬박꼬박 나와요. 마지막 하나 뭐예요? 자녀 증여용으로 지금 딱이에요, 딱.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고. 삼성전자는 도망갈 때가 아니라 지금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